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자, 시장 흐름 점검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중간선거, 시장 예상을 끼고 좀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상원은 좀 박빙인 가운데 이기더라도 좀 신승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예상치에 못 미쳤다. 민주당이 선전했다. 이 얘기가 시장에서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점검했었던 포인트는 뭐였죠? 그동안에 시장의 예상, 즉 공화당의 선전을 반영을 하면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서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IRA 법안 3년 유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오히려 친환경주, 즉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런 쪽은 차익 실험 조정이 나왔었죠. 그 반대되는 양상이 이제 중간선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전략으로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부분이 같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인 정책 탄력성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그와 관련된 종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시장 바라봐야죠. 자, 태양광 풍력 전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강세, 수소, 태양광 풍력이 이어서 신재생 쪽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배터리 셀업체 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시장 빠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이 선방하는 모습이 2차전지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쵸? NF, 포스코케미칼, 특히 포스코케미칼 역사적 고점을 새로 쓰고 있고요. 그쵸? 신고가 나는 종목은 그 올라가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역사적 고점 새로 쓰는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원익 IPS 3.4%를 비롯해서 PSK 4.2% 등 반도체 하락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좀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도 좀 일부 흔들릴 수 있는 여지 좀 남아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미국장 3대 지수 특히나 나스닥을 중심으로 약 2.5%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7%, 이게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가는 이유예요. 그래도 저가 매수세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 앞서 포스코 케미칼도 점검을 해드렸죠.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무려 11.8% 시간에서 올라왔지만 제한적이고 그리고 폭탄 맞은 쪽이 어디죠?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가상자산 쪽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2200만 원대 15,000불대 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2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게임주들 급락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위메이드 맥스 이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펄어비스는 한 7%까지 좀 빠지고 있죠. 어제 제가 펄어비스도 점검을 해봤는데 좀 그와 관련돼서 연속성 있게 올라오려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좀 같이 말씀드렸죠. 오늘 7% 가까이 빠져버립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친환경 쪽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 차례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친환경 쪽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조선 쪽 LNG,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태조이방원 얘기했던 것도 태양광, 조선도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2차전지, 방사를 제외하고 나면 원전까지, 원전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친환경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테마성, 순환매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순환매가 친환경 쪽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차례를 생각해야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같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2차전지나 조선이나 태조이방원 얘기했었다.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겠죠. 이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흐름을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하는 그 이유겠죠. 자, 코스피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시총 30권 내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죠. 역사적 고점 새로 쓰고 있고 2차 전지 쪽 양극재. 그러면 2차 전지는 살아있구나. LG엔솔도 0.17%. SDI나 LG화학이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올라왔었던 부분 시장 하락에 따른 영향이죠. 하지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요. 코스닥 게임주 재차 폭락. 왜? 가상자산 가격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LNF 선방 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2차 전지 쪽에서는 돌아가면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 친환경 트렌드는 지속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빠지니까 경기 방어 업종인 음식료 쪽 일부 올라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하죠. 어제도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약 3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어제 약 2430까지 거의 올라왔잖아요. 2130에서 2430 그러면 300포인트가 올라왔죠.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시가와 지금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공격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기존부터 공격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외인의 수급의 연속성, 투트랙 전략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지금도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조정 나올 때는 친환경 트렌드 쪽 이런 쪽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장주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올라왔었던 바이오 쪽 폭탄 막는 모습, 폭탄 맞는 모습, 그리고 코인 자산, 코인 가격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쪽, 2차 전지 아니죠. 게임 쪽 급락 맞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반도체, 도덕에 맞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살아있는 쪽은 이런 친환경 쪽.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 이런 부분 체크를 하자. 그리고 오늘이죠. 11월 10일 오늘 미국 장 시작 전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되는데요. 기존에 9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죠. 9시 30분. 모르겠습니다. 서머타임즈의 이 부분 때문에 1시간 수년이 되기 때문에 10시 반에 발표할지. 즉 9시 반 아니면 10시 반인데 그때 CPI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봐야 되죠. 지난달 몇 프로였죠? 8.2%였죠. 이번에 헤드라인 CPI가 7.9%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7%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안도랠리 이런 식으로 또 변동성 커지면서 내일도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간선거 CPI 이번 그 관련된 이벤트가 모여있는 부분이 중요한 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시장 최소한 오늘은 어제 우리가 친환경 대응을 해놨으면 그쪽을 중심으로만 차분하게 지켜보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그 다음 시장의 세판짜기 그러면 좀 동참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반도체 비중 약간은 줄이고 즉 이쪽에서도 그냥 전자 쪽 이쪽이고요. 나머지 이런 친구들이 좀 따라와야 되거든요. 좀 더. 근데 저라면 바스켓으로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전자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고 만약 사게 된다면 여기 파크 시스템즈 같이 실적으로서 확실히 뒷받침되는 쪽 길게 보면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비중 조절 필요할 것 같고요. 트레이딩 쪽에서 친환경 쪽 이런 쪽 비중 높여가면서 그 다음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쪽 이런 쪽 준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강을 일부 띄워놓고 좀 흐름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쭉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자, 볼까요? 질문 올려주셨던 부분 좀 피드백 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추세 이탈 가까워지는데 대응 방안 말씀을 주셨어요. 삼양식품은 실적으로는 사실 나무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수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25,000주죠 지금도. 등락 자체가 크게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빠질 때 오히려 2022년이에요. 이게 오히려 올라왔어요. 남들 빠질 때 올라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는 형태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추세 깨지게 되면 좀 팔았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사고 하는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은 약간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요. 박스권. 그죠? 차라리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주봉상 보고 종가 기준 10만 약 10만 4천 원 정도, 10만 5천 원 정도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연말 연초 관망 후 천천히 매수하려는데 제 판단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의 저점 얘기하는 게 원래는 올해 1분기다, 올해 2분기다 얘기하다가 이게 내년 2분기, 3분기로 또 연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코로나 특수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나는 모습이 우리가 PC 쪽이나 그리고 이런 서버 쪽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반도체 이런 쪽도 확실히 이제 덜 팔리는 모습,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최근에 재고 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언제? 올해 연말 재고 조정.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 상황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디램 익스체인지 뭐 이런 쪽에서 스팟 가격이 돌리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2분기, 3분기 저점 얘기를 하면 스팟 가격은 보통 이런 그 IT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2개분기에서 3개분기 정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부분이니까 올 연말 정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도 전자, 외인들의 수급이 연속성 있게 나타나는 전자는 계속해서 살 수 있지만 나머지 IT, 소부장 이런 쪽은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 연초 관망 이후에 대응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벳셀, 현대 일렉트릭, 효성 첨단 소재. 벳셀은 UAM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늘 좀 같이 올라오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정부 인증, 자율비행, UAM, 전기 항공기 모델 발표 뉴스가 나오면서 벳셀 오늘 한 6% 정도, 그리고 장중에 11.8%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은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 이렇게 6% 올라갈 때 따라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장에, 그러니까 정오에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한경에 이제 한 분이 사고가 나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UAM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뱃살인데 오늘 또 모멘텀과 함께 한 6% 정도 올라오는 모습 지금도 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이 부분 체크를 했고요. 트레이딩 오케이 체크를 했고, 현대 일렉트릭 전선 뭐 이런 쪽이고요. 최근에 뭐 네옴 쪽 그리고 원전 쪽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이제 이어지는 쪽이고, 전력기기, 전력변압기 하는 쪽이고, 원전 쪽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월봉, 주봉, 일봉 지금 계속 추세 상승 이어가고 있잖아요. 추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 그렇게 되고 여기도 추세 상승. 트레이딩 오케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 홀딩, 트레이딩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계속 유지. 오히려 신규 매수는 조정 나오면 추세선 전후에서 사가지고 이격 벌어주면 파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돼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첨선은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수소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효성화학이 강하게 이제 8%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못나이 삼형제였던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효성 TNC까지 효성 그룹주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수소와 더불어 효성 그룹주 같이 올라온 데 따른 영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은 저는 4% 올라갈 때는 하고 싶은 생각 없고, 이렇게 눌림 나올 때 써가지고 추세선 올라왔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봉상 추세선 깨짐을 판다 혹은 전자점 깨짐을 판다 하는 형태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점수. 자, HRS 이 부분을 제가 관련해가지고 전달 드려 보았죠. 저희 채널 이쪽에도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게 좀 잘 먹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뚜렷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안정성과 성장성, 전기차 원전은 숨은 수혜주다. 실리콘 고무 쪽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원전 쪽 올라오면서 같이 일부 올라오는 영향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고 다양한 고객사 요청을 하고 있다. 매출액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 그죠? 지금도 보시면 분기단으로 지금 200억대 초반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15% 이상 기록을 하고 있죠. 작년 4분기에 유독 좋았었고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갈 수 있고요. 투자 포인트로 2차 전지 파워 케이블, 국산화, 그리고 고부가 아이템으로 지금 현재 보면 IT형 실리콘 시트라든지 그죠? 완전 초고층 빌딩 방화형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팩 내부 리드선 실리콘 고무 적용하는 부분이나 최근에 이제 2025년까지 연매출 최대 3배 전망하면서 캐파 확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평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 지금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RS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저라면 이렇게 좀 수급 쏠리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챙겨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4.49%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뚜렷한 이슈 없이 수급적으로 혹은 테마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부 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역배열 구간, 장기 평선부터 먼저 보면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역배열 구간이죠. 정고점이 또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방향성 확인하고 저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건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돌파해가지고 종가 기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나오면 아 이슈로 한 번씩 튀는 거구나 그리고 수급이 붙어서 튀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일부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가는 대응 전략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시차를 두고 올리긴 했어요. 오늘.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 사신 분들이 몇 분 시가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가에 사셨으면 오늘 10몇 프로 올라갔었고 지금도 시가 대비해서 시가 1.3% 마이너스에서 지금도 5.23%, 한 6%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분할로 챙겨가실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게도 관련된 시장 반응이 좀 세게 나왔네요. 자, 쭉 관련 내용과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쭉 풀어드렸네요. 시장은 오늘은 좀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해요. 그동안에 좀 달려오기도 했었고 미국장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다가 달러가 다시 한번 일부 강세로 가면서 기술주, 성장주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국내도 그에 따른 영향 가파르게 나왔었고 성장주,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등 이런 대표적인 테슬라, 애플 등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또 차익 실현 세게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그에 따른 영향 나타나면서 좀 업종별로,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 만큼 또 중간선거와 CPI 이런 결과 발표 앞두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보다는요. 차분하게 좀 관망하는 가운데 최소한 CPI까지 확인하고 내일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이어갔으면 좋은데 오늘 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점검을 했었던 신흥 환경 쪽을 중심으로는 좀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에어클래스 이번 주부터 관련된 시장 흐름과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증 이런 부분을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 공략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종목들도 픽을 하고 있죠. 운이 좋게도 어제 우리가 픽을 했었던 하나솔루션 이러한 종목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흐름 점검해 나가면서 오늘장도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세 추종 매매하고 하는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소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